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언제나처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객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스트라드 비전이 316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트라드 비전은 이로써 누적 투자 금액 472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드 비전은 자율주행 차량 객체 인식 기업으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SV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사각지대 감지 같은 주행 안전 기능뿐만 아니라 차선 감지와 신호등 교통 표지판 감지, 주행 가능 공간 감지 같은 지각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경고하고 차선 변경과 속도를 감지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내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상태를 파악해 졸음 운전 같은 위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율주행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이렇게 규모 있는 투자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캘린더 공유 서비스 타임트리가 한국 및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타임트리는 2015년 3월 출시돼 현재 등록 유저 수를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유저의 50%는 일본 유저이며 나머지 50% 유저는 독일,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 국가의 서비스 확장은 서비스 초기에 일본과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트리의 빠른 성장은 개인향 일정 관리보다 그룹향 일정 공유를 컨셉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한 것이 그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사람들이 타임트리를 통해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의 정보나 장소 공유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한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캘린더 서비스로 시리즈 D단의 투자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과 독일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 서비스를 검증하고 의미 있는 매출과 유저수를 이끌어낸 것이 그 근거가 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두손 컴퍼니가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마쳤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손 컴퍼니는 현재 남양주에 1200평, 파주에 500평 등 1700평 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누적 300개 이커머스 업체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 풀필먼트 서비스인 품고를 중소형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물류 서비스에 제공하고 단기 프로젝트 전문 물류 서비스 두윙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창고 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더불어 물류 분야에서도 새로운 혁신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와 물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인 만큼 두손 컴퍼니와 같은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하여 사람과 상품을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어주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워킹 우먼 멤버십 서비스 헤이조이스를 운영하는 플래너리가 20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헤이조이스는 멤버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리어 개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다양한 분야 및 연차의 멤버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모임 이벤트 등을 통해 역량 개발, 커리어 컨설팅, 취업 창업 정보 공유 등 특화된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설릉역 인근의 라운지, 라이브러리, 미팅룸, 요가룸 등을 갖춘 멤버 전용 아지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멤버는 약 400명으로 지난해 9월 서비스 론칭 초기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헤이조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고객 전체성 혹은 시장을 가장 먼저 특정하고 호명한 회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성을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닌 일하는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만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투비즈랩이 3.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하우투비즈랩은 모바일 세무 회계 앱 머니핀을 선보인 핀테크 스타트업이죠.
복잡한 세무 회계를 기술 기반으로 단순하게 재구성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머니피는 회계 지식이 없거나 전문 인력 없이도 손쉽게 회계와 급여를 관리하고 세금 납부, 실시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금 신고 기능을 뺀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중이며 세금 신고 수수료는 부가세는 건당 3만 원, 원천세는 건당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 세무 문제로 처음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내야 하는 세금들, 계산해야 하는 각종 세무 비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 데 비해 이를 직접 공부하기에는 너무 바쁘시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너무 멋진 서비스가 나온 것 같은데 법률, 회계, 세무 분야에서도 AI와 모바일 환경을 적극 활용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하우투비즈랩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를 마무리하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와 지출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앱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지 한번 봐보시죠. 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 애니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 탑 10 중에는 7개는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앱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페이스북, 2위 페이스북 메신저, 3위 왓츠앱 메신저, 4위 인스타그램 등 1위에서 4위까지 페이스북과 자회사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틱톡이 7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넘어가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무섭게 성장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역시 이거 페이스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틱톡의 성장세 또한 정말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 넥스트 유튜브, 넥스트 인스타그램이 누구냐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 틱톡이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앱 매출 순위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나요? 네, 소비자 지출액에선 엔터테인먼트 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넷플릭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텐센트 비디오가 4위, 아이키가 6위, HBO 나우 9위 등 탑 10 중 절반 이상이 동영상 스트리밍 앱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판도라 뮤직이 3위, 스포티파이 7위 등 음악 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 틴더의 경우 지난 10년간 소비자 지출 기준으로 가장 성공한 데이팅 앱입니다. 2019년 상반기 빅게임 앱 중 넷플릭스를 제치고 전 세계 소비자 지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의 성장이 정말 견고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에서 아마존, HBO, 애플 그리고 중국발 서비스까지 뛰어들며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소비자와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온 인류가 나중에는 음악만 듣고 영상만 보다가 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바일 시장이 매년 다운로드 수 기준 5%, 소비자 지출 기준 15%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200억 건의 다운로드 수와 900억 달러 소비자 지출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선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모바일 향은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하는 길로 고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는 일각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도인 2020년에는 또 어떤 아이템이 나와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중소기업에 4조 5,9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네요.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대비 9,200억 원을 증액한 정책자금을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스마트 공장 등 미래 신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40대 전문가 지원 활성화 등에 투입합니다. 중기부는 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부터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 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 7,300억 원, 제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명목으로 3,100억 원을 편성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벤처에 대한 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결국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될까요? 네, 먼저 소재, 부품, 장비 및 3대 신사업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S, 미래차 등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 방식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데요. 창업 후 데스밸리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년에서 10년 중소기업 중 혁신 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도 신설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5천억 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3만 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네, 해외 스타트업들이나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이야기해봐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선진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고 하죠. 정말 우리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지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제2의 배달의 민족을 낳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스타트업들 2020년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 소식입니다. 저희 팀터바인의 소울메이트죠. 푸드테크 엑셀러레이터 CNT테크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를 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키친인큐베이터는 F&B 비즈니스, 푸드테크, 농수산 등 예비 혹은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선정된 푸드메이커에게는 초기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공유주방 사용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등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푸드메이커 중 개별 주방을 운영하는 푸드메이커에게는 2개월간 임대료와 수수료 없이 주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하기 전 직접 영업을 함으로써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공유 주방을 사용하는 푸드메이커에게는 월 50시간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품 심사 후 온 오프라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국내 대표 F&B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CNT테크가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하는 분들 정말 후회 없는 기회가 될 거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친인큐베이터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마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 3월이었죠. 어렵게 시작한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가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관심으로 이렇게 2019년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에 있는 청취자분들의 활기찬 한 주를 함께 시작하는 위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새해 언제나처럼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